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소속 지배인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대출을 실행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농협협동조합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소송입니다. 쟁점은 농협협동조합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 측의 중대한 과실 유무였습니다. 당사자는 원고인 경영관리 컨설팅 회사이고 피고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며 소의 일은 1988년경 농협에 입사한 직원으로 2020년 1월부터는 피고 조합의 분사무소인 경제사업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는 사실상 농협 분사무소의 책임자로서 지배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농협 명의로 일정한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로는 소의 1이 원고에게 40억 원 지급보증서, 대위변제각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소의 2 회사에 40억 원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소의 2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농협협동조합을 상대로 대위변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소의 1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고 형사재판에서 징역 8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상고를 심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들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피고 농협조합의 사용자 책임 여부입니다.
지배인인 소외일이 작성한 지급보증서가 외형상 농협조합의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고 측의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원고가 지급보증서가 무효임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첫째, 피고 농협조합의 사용자 책임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보증 행위가 농협법상 금지된 무효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부 차입 및 지급보증은 법률로 금지된 사항으로 이러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까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경우 법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형이론의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외형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즉 원고가 그 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금융 및 경영관리 전문기업으로서 농협의 법률상 제한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급보증서를 수령할 당시에도 권한과 유효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실행한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는 사용자 책임이 부정된 이상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농협조합의 지배인으로서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가 외형상 조합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직 내부의 지배인과 같은 고위 책임자의 행위가 기업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 형성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일수록 법적 제한 여부와 행위자의 실제 권한 범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